제가 요약해서 4강, 5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제적인 대안도 좀 저보고 좀 달라고 그래요. 지금 사실 혼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민자들은요, 이민 문화에 맞는 각양 방법을 다 쓰셔야 되는데요. 아무거나 쓰시면 여러분 거의 다가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역자들입니다. 아주 디파인 해드릴게요. 누가 뭐 좋더라 그러잖아요. 카피해서 모방하지 마십시오. 100% 실패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느 교회를 사례를 발표하잖아요. 딱 보고 진짜 성공했다는 판단이 서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먼저 배우세요. 배우시고 목숨 거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일어납니다. 근데 목숨을 안 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요것도 조금 하잖아요. 짓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평신도 아무리 G12 할아버지 나타나고 셀처치 할아버지 나타나도 성도들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한지 아세요? 지도자의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수련회 갔다 와 세미나 갔다 와서 요거 좀 해서 성도들한테 금방 졸속적으로 발표하고 이거 하자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이미 다 듣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은 모르지만 인포메이셔널 메시지는 이미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정도는 결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G12가 정말 이게 This is what I wanted. 정말 너무 좋구나. 적어도 보따리 사들고 한 달 정도는 갔다 오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셔. 왜냐면 한 달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적어도 20-30권 들고 가고, 예? 아니면 정말 G12 전문가 거기서 밤을 새고 완전히 푹 좀 삼켜가지고 완전히 G12 맨이 돌아와도 될까 말까인데 뭐 조금 세미나 갔다 와서 이거다 뭐 박수치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쪽집기라니까. 또 뭐 알파 코스 하면 뭐 알파 코스 참 뭐 고개 내밀고 뭐 또 설교 뭐 세미나 하면 그래도 이민신학 이만하면 성공. 원래 신학 자체가 재미없거든. 나를 알면 재미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프로그램화 되니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프로그램화 시키니 다 실패하지. 누구 설교 잘한대요. 설교 흉내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카피하세요? 카피를. 저는 저대로 하지. 누구 닮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하잖아요. 죽은 누구 닮았어요? 나는 나지 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아이덴티파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강의 하는데요. 4강의 한번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1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한번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30 어떻게 잘못됐네요. 예, 15페이지죠.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노트북 바꿀게요. 좀 섞였네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민 신학에 정립하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어디서부터 추출할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 소스의 근원을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민 신학을 이미 사실 저는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 그 정도 제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서죠. 근데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스는 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제 소스는요, 일단 제 파운데이션이 정동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신학을 압니다. 칼빈도 알고 루터도 알고 잉글러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강점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민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정통신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민신학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실지만 이미 제 동영상이 KCM USA에 떴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 강좌, 켈빈의 신학 강좌, 로마서 강해, 하박국 강해가 이미 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사실 내가 일부러 안 알려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미 그런 정통신학에 내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민신학하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자하고 내가 디베이트하면 내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민신학도 툴을 갖고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실제적으로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통계. 그럼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 통계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뿌리는 정통신학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민신학에 맞는 학자 한 사람을 내가 끄집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몰트만입니다. 따릅시다. 몰트만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신학자인데요. 정치신학도 여러분 정치신학 처음부터 된 거 아닙니다. 독일의 암두만 세워설에서 나옵니다. 이런 아시죠? 우리나라 민족신학도요. 군부 압제에서 나왔듯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거기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아까 그 보면 자유주의 신학과 그 중앙에 신정동주의자 네스 오르스트록스 티알라지안 그 중에 대표적인 칼바르트입니다. 자기 친구들 에밀 브룬너 또 그 격까지 쳐가지고 폴 틸리 이런 사람이 다 나왔고요. 다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주 이 신학자 중에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 중에 몰트만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희망을 주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참 많이 읽고 십자가의 신학부터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책들을 다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단어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억압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고 크래시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급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되어 있고 또 여성 비하 그 다음에 구조적인 차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다 구조적인 차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신학자로서는 사회화 이 운동하는데 참 탁월한 분이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시사점을 준 건 뭐냐면 억압되어 있는 이 심정들 눌려있는 이 얘기들을 완전히 표면 밖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그 툴을 십자가를 썼고요. 하나는 호프를 썼습니다. 하나의 십자가 하나는 호프를 썼는데 바로 이분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그 계기가 희망의 신학이에요. 띠알라비죠 호프. 그 희망의 신학을 했는데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몰트만에서 멈추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줬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줬어요. 그런데 몰트만 위에 있는 게 무슨 신학이냐? 따라합시다. 이민신학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몰트만 불트만 폴 틸리 얼마나 하비 콕스 이런 얘기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몇백 명 돼요. 위대한 신학자들. 그 사람들 신학하고 우리하고 일부는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몰트만 벗어나야지. 우리 뛰어넘어야지. 몰트만이 진짜 우리를 아느냐 이겁니다. This is my point. 몰트만이 아무리 물론 위대합니다. 몰트만이 정치신학이에요. 여러분 사실 남미신학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남미의 해방신학 자극했어요. 그 책 나오면서 그전에는 남미들이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몰트만이 등장하니까 남미 해방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극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전을 주었느냐 말이에요. I don't think so.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자극을 줬는데 우리가 몰트만의 신학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민신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이민신학은 뭐냐면 우리의 고유한 트래디션, 우리의 고유한 언어, 우리의 고유한 문화, 우리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서 신학화 작업인데 이겁니다. 우선 우리 이민신학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로 이것이 앞으로 더 만들어진데 500페이지 있으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또 재판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데 이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하트가 들어있고 우리들의 신학이 들어있는 것이 이민신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비전이 없는 신학이면 이민신학은 죽은 겁니다. 그게 one of the trend로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메인을 깨울 수 있고 우리가 어웨이크닝 할 수 있고 우리가 셋업 할 수 있고 우리가 비주얼하게 비전을 캐스팅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쭈삣쭈삣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일어나라고 강조하고 힘을 주는 건 뭐냐면요. 머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고 힘은 지금 필요 없지만 이분들의 능력과 포텐셜 에너지와 은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은사들이 흐트러져 있다고 저는 사회학적으로 현상을 진단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미국에 와 있는데 다 흐트러진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제가 공개할게요. 자마 어웨이닝 하면서 지금 인터내셔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브리치를 합니다. 우리 코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코스타 가서 여러분 시카고에서 뒤집어졌다고 합시다. 어디 갑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스타의 유명한 강사들, 그죠? 평신도들 지도자들 막 성공한 케이스 얘기하잖아요. 막 비전 주죠. 대형교회 목회자들 막 비전 주잖아요. 자만은 뭐 인터내셔널 스피커들이 미국 아직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0% 정도고 나머지 아직 많이 안 앉은 사람이 왔는데 anyway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감동받고 서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미국을 깨우겠다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냐고. 어디로? 우리 교회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요 패러다임이 안 맞아. 이분들은 이미 비주얼하게 봤어. 꿈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합시다. 기도하시지요. 이 정도로 얘기해 주니 그분들의 머리들이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딘 줄 아세요? 그래라도 어디든지 걸려가지고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빌드만 되면 되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다른 인사이트에서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함몰되고 민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계적인 집회 강사들 다 불러놓고 어떻게 일반 교회에 가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뭐 알파코스 가서 뭐 인카운터 3박사 가서 뭐 레스트 가서 3박사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해보면 안 되는 힘드네 한국으로 갈까 이러니 그 사람들이 리메인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고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으라. 목회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 보면 목숨 걸어요 진짜.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니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안 씁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저는 이민 씨랑 목숨 걸었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오라고 그래서 내 놀리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한 세례는 될까 말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올투만 아니라 할아버지 나타난 그 이유는 잠깐 도용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희망의 신앙을 하면서 이 신앙. 자, 두 번째. 자, 우리 한인들의 저력을 한번 얘기해요. 민주당 후보였던 우리 캐리하고 부시 공화당 붙었죠. 여러분 아주 표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3밀리언 차이 났어요. 300만 표. 300만 표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가 한 112만 명 정도가 보트를 했어요. 보트를 했는데 12만 명이 보트를 했으니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 봅시다. 인구 센서에 등록 128명이라고 그랬죠. 126만 명.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죠. 10%가 여러분 지금 유권자 등록해서 보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한인들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는 뭡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닐 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다 줄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유권자 등록을 50% 이상 하고 실제로 보트를 50% 이상 하면요 메인스트림의 주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LA 하니 제발 좀 유권자 등록해라 제발 좀 하는데 절대로 안 하지. 절대로 안 해.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보이스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치가들이 민감한 줄 아세요? CCC 우리 거물급들이 다 모였는데요. 자기들 얘기가요. 뭐 아주 거룩한 얘기하는 것 같죠. 이렇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I don't think so. 그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전부 다 정치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이미 결정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자기 보이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주권 주민 세상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밖에 안 했어요. 10%밖에 안 됐는데도 아까 뉴저지 에디슨 시장 최준희 씨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한국 사람이 뽑아준 게 일부가 뽑아주고 미국 사람들이 몰아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 선교도 따라합시다. 유학생 선교는 숨어있는 교회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명성에 있을 때 한 100명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 1년도 안 돼서 한 500명, 600명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여기도 몇 분 와 계세요. 제 제자가 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젊었을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어디 가도 제가 VIP 대접받습니다. 어디 가도 목사님, 왜냐하면 젊었을 때 키웠잖아요. 젊었을 때. 그때서 제 스타일 이거 아니니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유학생들이 잘못한 거물들인데 제가 포인트를 얘기해요. 코스타에 가서 뒤집어지고 뭐 은혜 받고 막 박수 치어요. 대부분이 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해도 가만히 보니까 65%가 여기 남아. 35%만 한국 돌아가요. 65% 남는데 왜 못 간지 아세요? 적어도 머리 있는 사람들이 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잡이 없어요. 프로페셔널 잡이 없다고. 65%가 미국 땅에 남거든요. 65% 어디 가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이 학생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유학생들이 얼마나 숨어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인도가 넘버원이고요, 우리가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중국은 대만 포함한 숫자거든요. 이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우리 1년에 6만 명씩,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제2의 코스다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몰아주십시오.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나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 막 대형교회 몇 명 이뤄주고 막 열심히 모여서 막 에너지를 모아줬더니 저렇게 20년 동안 훌륭한 단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무슨 자마 모임 한다면 그쪽으로 다 보내죠. 코스다 모임 한다, 교회에서 경비까지 되면 다 보내지 않습니까? 왜 안 보내세요?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그쪽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시 나가는데 유학생을 꼭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포텐셜한 능력을 한번 봅시다. 통계를 보니까요, 2004년도 통계입니다만은 우리 에이시안이요, 석박사 계통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석박사에서 학위를 받은 데이터가 우리가 1위예요. 당연히 우리 한국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 일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 1세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통계합시다. 자, 1세로서 현직 대학의 풀타임 프로페서로 재직하는 사람 500명이다. 손 들어보세요. 500명. 또 1000명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럼 10,000명부터 시작할까요? 3번 1,500명이다. 4번 2,000명이다. 5번 3,000명이다. 여러분 2,000명 이상입니다. 놀랍죠? 2세들요 이렇게 조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뭐 1세가 뭐 한 일이 없고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디스파이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1세들 지도자들에서. 그래서 난 내 같은 사람 통계를 딱 내놓고 Shut up 그럽니다. 한마디로 끝나. 너 2세들 중에 지금 프로페서 하는 사람 몇 명 있니? 대답 못해. 1세들이 모아된 2,000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마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 김충훈 장로님이 그거 끌었잖아요. 그 내 떡을 잡았잖아요. 프로페서들이 모였어요. 그 머리들이 다 모인. 의사들은 5,000명 이상. 별로 넘어지지도 않네. 우리 한국 사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야, 너 법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얼마나 우리 푸시받아.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웬만한 사람 다 변호사라니까요. 아니 LA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웬만한 아니 뭐 100명 정도 돼야지 변호사님은 전부 다 이 사람도 변호사고 저 사람도 변호사. 또 중요한 것은요, 변호사 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거든요. 한국 변호사는 좀 다릅니다만 의사들 웬만한 서울 어디 연대 어디 뭐 이런 출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광고 내는 거죠. 미 전역에 깔려있는 사람이 모아된 5,000명 이상의 의사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머리들이에요. 물론 한인 공동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지 실제로 학력적인 수준이 아니던 건데 우리 통계가요 스웨덴하고 같이 세계적으로 보면 동률입니다. 근데 미국이 탑이 현재까지 미국이 탑이고 스웨덴이 8위거든요. 우리가 동수예요. 동수.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인 수준을 보면
학력 수준을 보면 스웨덴하고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시안 중에 지금 박사학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주목하셔야 됩니다. 중국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PhD 다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중국이 복음화 운동이 확실히 되면 대단한 물결 스피리추얼 웨이브를 이끌을 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이요 한인 지도자들이 네트워크가 돼가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월드미션의 어떤 잡았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1세대입니다. 자 보세요. 1965년에 케네디가 사인했습니다. 사인해가지고 68년부터 80년까지 초창기 한 10년까지는 거의 다 프로페셔널 잡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대부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 머리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미주 한인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빅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80년도 이후는요 전문직 조상을 제가 하고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엄격한 두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이민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모시고 여러분들 목회하는 필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지금 상대하는 목양의 대상자들이 언제 미국 왔고 어떤 유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웃기는 얘기 좀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 정서를 말씀드릴게요. 이럽니다. 어떤 클래스에 같이 갔는데 미국 사람과 우리 사람의 정서를 얘기할게요. 딱 들어가서 클래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7명 있네 딱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 10여 명 되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서가 공간적이죠.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10여 명 되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쌈이 유명한 단체 아닙니까? 보쌈. 한꺼번에 다 갈비도 넣고 뭐도 넣고 김치도 다 넣어가 완전히 사가지고 싹 집어넣는 그 보쌈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보쌈 문화가 이민 문화고요. 그 이민 문화에다가 미국의 복합 문화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메인의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보쌈화하지 않으면 이민 신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Make sense?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What's going on?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참 애석하고 창피하고 불운하게도 미국의 주류 교단이 디크라인 하는데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제 강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왜 우리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자, 장로교 7%에서 12%, 감리교 10%, 그 다음에 침례교 보수교단입니다. 여러분 SBC 아시죠? 남침례교 신학교를 중에서 달라서 그 다 1970년도에 새로운 총회장이 너무 리브라라 돼가지고 보수적인 총회장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어떻게 역사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는 진짜 그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대 가지고 극보수화된 게가 그 남침례 대학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렇게 보수하는데 통계가 지금 디크라인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 안 된다. 따라합시다.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오늘 가지고 와도 대단한 수학인 줄 믿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 주장은요. 칼빈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정통신학을 하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몽키 비즈니스는 실패합니다. 미주사에서는 거의 임파서블이에요. 흉내내는 거 참 이걸 몽키 비즈니스라고 그러거든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하나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무주공산 시대라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지금은 뭐 잘 된다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어요.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류 교단 중에서 크리스찬 교회,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회중교회, 복음교회, 초급파 성회. 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류 교단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분 루트교 다 주류 교단입니다. 디크라인 하는데 너무 디크라인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 복음교회, 회중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막 전혀 별로 통계가 없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고기 들면 막 성장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류 교단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비주류지만 그것을 알고 시대마다 탁탁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대마다 대처하는 전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민 신학의 확실한 결과, 우리가 소수민족이지만 에스닉 그룹이고 우리가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것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합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아주 쉽게 할게요. 이민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민자. 두 번째 먼저 하세요. 이민교회. 세 번째 미국교회. 세 가지입니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문화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근데 왜 똑같이 딜링하느냐고요. There is a big mistaken. 왜 똑같이 취급하느냐고요. 이미 20, 30년 이상 된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오히려 very much conservative, 보수적으로 경성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고향 냄새가 더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미국 사회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를 알아요. 그런데 이민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요. 한 30년 됐으니까 자기도 30년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언돈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플로리다 얘기할게요. 올란도에 지금 5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저 구석에 언도라는 사람 1,00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추석날 연초에 크리스마스 때 어디 만나면 마켓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결국 만납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토요일날 쇼핑하면 못 만나고요. 예?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 앉아 계시라니까요. 그러면 올란도 사람이 아닌 사람 제3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저쪽 산속에 있다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쇼핑하고 온 사람이에요. 잡아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 싫어서 왔거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은 자기의 양말을 입에다 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 한국 다 싫어서 왔잖아요, 솔직히. 어떤 목적이든 한국이 좁고 비전이 없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미국 왔죠. 근데 미국 와서 여러분들 다 한국화 됐잖아요, 거의 다. 그럼 왜 왔습니까? 하면 This is my question for tonight. 그러니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둔해도 욕하면 안 돼요. 저는 압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제가 초대받습니다. 이래봬도 1년에 한 번 딱 가면요 얼마나 잘 쓰는지. 적어도 2밀리언 이상, 적어도 집이. 그러면 다 VIP 되지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합니다, 제가. 예? 그분들은 한평생 거리 살 겁니다. 보세요. 그 유사한들, 머리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모였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비루 계급 있죠. 하청 계민 있죠. 보통 사람들 모였고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VIP들이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민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프로치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걸 보셔야죠. 다시 말하면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안 간다. 우리 이민 심리. 이것을 immigrant psychology. 따라합시다. immigrant psychology. 이게 이민 심리예요. 이민 심리를 모르면요, 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immigrant psychology.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자, 뉴욕의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뉴욕에 눈이 많이 올 때요, 교회가 크니까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눈 치우는 기계 있죠. 눈 치우는 기계 있거든. 그걸 렌트해가지고 혼자 그 넓은 파킹장부터 해서 밖에까지 다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와가지고 눈 많이 오는 날, 워낙 많이 오니까. 그리고 가서 똑같이 평상시에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눈 한 번 치우니까 200명이 넘었답니다. 눈 한 번 치우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눈 치우나. 이러다가 전부 다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또 확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
그래서 찾아가서 모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오 목사는 내가 좀 얘기하지. 목사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눈 오는 날 그렇게 눈을 치우시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하십니까? 나보고 이것이 This is immigrant psychology야 그러더라고. 이민 심리래. 뭔지 아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이요. 자 봅시다. 이 교회가 뜨겁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아니 뜨거워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뜨거운 교회가 한두 개인가 지금? 그럼 다 뜨거운 게 그게 아니고요. 이민자들은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옵니다. 아셔야 돼요. 이민자의 니드에 대해서 옵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또 우리 한 목사님 때 얘기를 좀 하려니다. 예. 여러분 이민자의 니드 있죠? 따라합시다. 이민자의 니드. 이민자의 니드에 맞지 않으면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전략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 작년 프로그램에 CC에도요. 유치원 잘하면 그게 따닥 지남철이에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더라고. 목사님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나는 설교도 괜찮고요. 하나님 나는 뭐 나름대로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내 리더십이 이만하면 훌륭. 아무리 고함쳐도 이민자들이 안 온다니까.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내 니드가 아니고 이민자의 니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맞는 니드가 딱 되잖아요. 생각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 말숙 엄마 교회 가면 유치원 잘해. 신앙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아니 유치원하고 무슨 신앙하고 관계 있느냐고요.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드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드랍으로 갔다 옵니다. 또 옵니다. 1년 동안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꼭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학예 발표회. 학예 발표회는 이거는 뭐 꼼짝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예 발표 1년에 2번은 그냥 가가 그것도 앞에 안 앉습니다. 왜? 교회에서 한다는 이건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다 학예 발표 뭐 예쁜 사람 막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하죠.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목사님 저런 생기셨구나. 장로님 인사하시네. 또 학부형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 네트워크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년까지 75%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작전이 없으니까 다 틀어졌어요 지금. 그 뒤에는 작전이 없어요 지금. 엉망입니다. 죄송하지만. Anyway, 그래서 네트워크가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건물을 넓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넓게 내리면요. 어디 걸려도 다 G12 걸리고 셀에 걸리고요. 총동원에 걸리고요. 어디 다 걸려. 옆에 이웃하고도 잘 만나면 걸리고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코드가 안 맞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고 막 한국 가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민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윌로 크릭이나 세들베가 하면 여러분 참고드릴게. 왜 아이들 그 클래스룸이나 복도 같은 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장식해놨습니다. 나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완전히 그 교육관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냥 항우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전부 다 페인팅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데코레이션인 게 완전히 아이들을 뿅 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올란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of Orlando. 이분이 전략이 그래요. 교육관을 전부 다 천국화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처럼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작품가들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작품을 하는데 딱 본당에 들어가면 그냥 높게 돼 있고요. 클래스 들어가면 다 높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타고 예수 믿는가 직접 관련이 없는데 문화의 영향 받습니까 없습니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좋으면 어른들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가족 중심이고 리더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전략 얘기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군소교단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군소교단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드릴게요. 근본주의 그 우리 교회들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옛날에는요, 보수주의, 다시 말하면요. 이 정통주의에 선 사람들이 전부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미국 교회는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교단들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똑같이 기도는 해도 교육관을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바꾸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신사는 보통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역사하시지. 그런데 교인이 안 늘거든.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사회에 너무 뒤떨어지면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더라도 교회에 좀 카페트도 잘 깔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도 잘 만들고, 스크린도 좀 만들고, 무대도 좀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10%가 목소리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시설을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소수가 다수를 이긴 거예요. 했는데 1000명, 2000명씩 늘었어요. 미국이 바뀌어집니다. 군소교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수들은 안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어떻고, 우리의 트레디션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교회 됩니까? 교회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 아이디어가 있고요. 자, 한번 넘겨보시죠. 6번. 유태인을 한번 봅시다. 본국에 있는 유태인보다 여기가 많습니다. 본국에는 약 5밀리언이었습니다. 본국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국에는 500만이 있고 미국에 615만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하트를 좀 나누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보세요? 우리는 대단합니다. 좀 더 내 통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세계 월드 미션의 넘버 2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일으키시나? 알면서 뭘 그래? 그런데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유태인들 이대로 버려둘 겁니까? 북한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인교회가 왜 비전이 없는지 아세요? 전부 힐링 미니스트입니다. 미국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7년 됐거든요. 힘드시겠군요. 자본 괜찮아요? 안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인컴은? 맨날 또 땅에 있는 얘기들.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것을 못 벗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 힘들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할 일을 얘기 안 하잖아요. 선교를 합니까? 무슨 소셜 컨선을 합니까? 홈리스 피플을 도와줍니까? 물론 합니다. 일부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전부 다 교회가 적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줄 아세요.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근데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으니까 안 되네요. 유태인들이 지금 615만 있거든요. 615만 중에 LA에 165만 명, 뉴욕에 98만 명,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내가 있는 곳에 60만 명, 그 다음에 이게 퍼져나가는데요. 10만 명 이상 데가 12개 주가 되거든요. 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유태인들이 지금 다 퍼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주이시 커뮤니티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대단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창피한 얘기 좀 하니까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서로 좀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펀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Officially in the United States. 들어보셨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합니다. 나 인정합니다. 한인회도 일부 하고 일부 독지가들도 하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코리안 한인들의 보이스를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주이시 커뮤니티, 그 다음에 무슨 러시아 커뮤니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코리안 커뮤니티 펀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통계를 다 내드렸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신문에 발표하면서 다 내드렸어요.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전부 다 흐트러졌습니다. 전부 다. 많이 합니다. 적진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장학생들 1000불씩 드리고 이러잖아요. 참 좋은 일 하고 참 좋거든요. 참 좋거든요. 마음이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결집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이시 커뮤니티는요, 이번에도 대단한 돈을 내놨죠. 네? 한 번 내면 대단합니다. 결집력이. 그러니까 여보, 메인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작업 한번 해볼까요? 이 힘을 좀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힘들이 너무 흩어졌다는 거요. 예? 힘들이 흩어졌으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단결력이거든요. 자, 보세요. 유태인들 강력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 힘이 다 흐트러진 거야. 저는요, 어제 크리스찬 헤럴드 만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 코딤 회장이 그랬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목사님 조금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문사가요 이번에도 미주 한인 100주년 기념사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는데 어제기도 70만 불 들었다고 그래요. 70만 불 들었는데 특별한 플랜 없이 들었는데 참 한국 사람도 배짱도 좋고 믿음이 좋아. 나 감당을 안 돼. 근데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더 내야 되겠어 나도. 신문도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왠지 아세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미국의 장학재단에 1위에서 50위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버드가 장학재단에서 넘버1입니다. 근데 하버드 동문들이 다 모은 거거든요. 대부분요. 물론 일부 갑부들이지만 대부분 하버드 동문들인데요. 지금 넘버1의 도네이션이에요. 일반 대학 중에서. 그래서 하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학교 가면 무조건 공부가 자유롭고요.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에이시안 센터에 하버드 그 개건용을 갔다 왔는데 나 솔직한 이야기로 코딤 출정식 아니었으면 한 2년 정도 있고 싶더라고. 그냥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끄집어올 수 있고 다 카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코딤 때문에 와야 되고 그래서 막 급하게 논문 쓰고 왔는데 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전부 다 원 유니트예요. 나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한 목소리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다 이민신학의 지금 기초가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정치력도 없죠. 캐스팅 보트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안 하죠. 그 다음 커뮤니티도 없죠. 도네이션도 안 하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아니 보쌈만 하고 먹고 끝나나?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겁나지 않으세요? 진짜 두렵지 않느냐고.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는지 했을 때 그래도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제가 한 10,000불 정도 하고 왔습니다. 뭔가 리코드가 있어야지. 보쌈만 먹고 왔다면 되겠습니까? 참, 내 괜히 또 보쌈만 얘기하네. 예, 앞으로 우리 미국 인구 변화 한번 볼까요? 7번. 향후 30년간 여러분 쭉 기억하십시오. 30년간 미국 인구 변화는요. 전체 증가율이 앞으로 29%. 이번에 지난주 통계됐죠. 3억 명 넘어갔죠. 기억하시죠? 그죠? 예, 3억 넘어갔는데 대단합니다. 예상은요. 앞으로 네바다주가 1위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왜 이동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 사람이든 한인이든 딱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 제일 먼저 빅 퀘스천이 뭔지 아세요? 왜 이동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직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돈 벌러 왔지만 직장 때문에 오셨죠. 그죠? 그래 직장 때문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곳이 미국이든 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바다 주가 넘버1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30년간 앞으로. 두 번째는 아리조나주예요. 아리조나.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조금씩 무브가 있고 신 목사님 기억하세요? 윤상도 목사님. 아리조나에 지금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한인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틀란타 같은 경우 10년 전만 해도 5만 명이었어요. 지금요,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한인들만 그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인구 이동의 변화는 미국의 이동에 따라 우리 소수민족 같이 따라가게 되죠. 첫 번째 직장 문제, 두 번째는 자기 주택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직장이 확보되고 주택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인이 보는 게 뭡니까? 학군이죠. 그렇죠. 학군이 있는 데서는 전부 다 노른자죠. 돈이 비싼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뚫고 들어가는 게 한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뭘 정책할 때도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구 조사도 해야 되고요. 무빙 띠오리도 봐야 되고요. 인컴도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usa디렉토리.com 따라합시다. usa디렉토리.com 적으십시오. usa디렉토리.com 보면요. 지금 얼마나 발달된 미국인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 시대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평균 에이지 무브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인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데입니다. 인컴이 있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돈 버는 능력을 보죠. 그러니까 릭 와렌 얘기할게요. 릭 와렌이 30년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이곳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그래 하루아침에 릭 와렌이 나타나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미 조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미 전역의 조사 끝. 어느 정도냐면 15년째 리서치를 하러 다녔을 때, 릭 와렌이 젊었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달라스 침대교에 있던 닥터 크리스웰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덕터 크리스웰 제게 이런 비전이 있고 앞으로 미국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상견례 했다고. 닥터 크리스웰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이런 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당신은 앞으로 미국의 one of the 지도자가 될 거다.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년을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왔어요. 와가지고요, 오렌지 카운티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덕방이에요. 복덕방. 여러분, 복덕방은 복덕방끼리 아는 거예요. 그죠? 복덕방은요, 그 동네 다 전문가죠.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만나. 점심을 촥 하는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복덕방이 뭐라는지 아세요? You just be kidding. 농담 따먹기 아니야. 여기는 화이트맨들, 너 같은 젊은이가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논리 하는데 리그 와렌이 밥 먹으면서 슬슬 풀어나가는데 복덕방 주인이 완전히 까무러쳤다는 겁니까? 7대 0으로 졌대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 정도면 내가 개척하는데 1000멤버가 되겠다. 그래서 1000멤버로 들어갑니다. 복방 주인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한인 인구 이동을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잘 보셔야 돼요. 1990년도부터 12,500명이나 11,000명 이 사이에서 지금 인구가 우리가 이민자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911 터졌죠, 여러분? 911 터지고는 더 움츠렸는데 잠깐 한 1, 2년 움치다가 다시 조금 늘었는데 지금 한 14,000에서 15,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레귤러하게 우리가 온다면요, 1970년대는 뭐 5만 명, 6만 명에서 왔고요. 80년도에는요, 3만에서 3만 5천 명이 왔어요. 향후 10년간요. 근데 지금은요, 14,000, 15,000명 오는데 베트남보다 적고 필리핀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게 그럼 못 느끼세요? 지금? 대단합니다. 내일 살롱하는데 우리 12불 받으면 여기 7불, 8불 때립니다. 다 뺏겨요,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스몰 비즈니스 마찬가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야 돼. 어느 민족이는. 이 중국은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국은요, 완전히 노동력 게임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해 전술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민 사회에 너무 부족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인이 이동해도 미국이 인동이다. 자, 보세요. 앞으로 라스베가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예언할까요?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지금 그걸 초랑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뜨기 시작한 비즈니스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연결돼서 비즈니스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전체 인구 이동에 따라 한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리조나주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활성화를 이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수적인 계통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야 포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걸로 가는지 그걸 몰랐지. 왜냐하면 한국 신문만 보니까요. 한국 신문만 보니까 모르잖아. 미국 신문에도 물론 없습니다만 제가 가진 통계 때문에 그러고요.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고요.